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신산진로컨설팅의 신산원장입니다. 오늘은 2022년 이민년의 운세 중에서 사건과 사고를 주의해야 될 일주와 상승운으로 발복할 일주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칠판에 표기를 해 두었는데요. 칠판을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2022년 이민년의 운세 중에서 사건, 사고, 관제 구설수를 특히 주의해야 될 일주 좌측에 제가 표기를 해놨고요. 이어서 상승운으로 발복하는 일주는 우측에 표기를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좌측에 사건, 사고, 관제 구설수를 주의해야 될 첫 번째는 맨 위에 있는 갑신일주, 병신일주, 무신일주, 경신일주, 임신일주. 이 일주들은 이민년이 오게 되면 왜 사건, 사고를 주의해야 될까요? 그 이유는 이민년의 지지인 인목과 그 다음에 일주인 신금이 인신충을 하지요. 제가 한번 표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민년의 인목과 그 다음에 이 일주들이 신금이 인신충을 합니다. 인신충은 역막끼리 충이죠. 인신사회가 역마입니다. 그러면 역막끼리 충을 하게 되면 충이 빠르게 그게 나타납니다. 그렇게 되면 인신충을 하면 어떤 부작용, 사건, 사고, 관제 구설수가 생길까요? 첫 번째는 이 일주들은 갑신, 병신, 무신, 경신, 임신 일주가 이민년에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은 교통사고입니다. 운전을 할 때 방어 운전을 해야 됩니다. 특히 2022년 양력 2월 4일 입춘부터 한 달. 거기가 이민년 이민월이 되지요. 이렇게 되면 신금을 깔고 있는 일주들은 인신충을 2번 하게 됩니다. 이민년의 인신충, 이민월의 인신충. 이렇게 돼 겹충을 할 때는 특히 교통사고를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일지가 충을 하면 일지를 좌하라고 하죠. 좌하충, 일지충을 하면은 100% 부정적입니다. 이것이 박도사, 일명 도계 박주환 선생님의 관법인데요. 좌하충은 일단 100% 불리하다. 특히 배우자 갈등과 불화수가 생깁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민년 내내 조심해야 되지만 특히 양력 2월과 양력 8월, 그러니까 양력 2월 4일부터 한 달, 양력 8월 8일부터 한 달 인신충이 거듭될 때 배우자 불화, 배우자 갈등. 그래서 이 일주들은 예를 들어서 배우자 불화가 내년에 생기면, 이민년에 생기면 내 사주에서 인신충이 작동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빨리 수습을 해야 됩니다. 오래 끌지 말고. 그 다음에 인신충이라고 하는 것은 신금이라는 금과 인목이라는 목이 금목 상징을 하죠. 금과 목이 상징을 하게 되면 디스크를 조심해야 됩니다. 건강에서 특히 목 디스크, 인신충은 주로 목 디스크인데 간혹 허리 디스크도 있습니다. 보통 허리 디스크는 이제 묘유충이 허리 디스크가 많은데, 그래서 요 일주들은 일단 디스크를 조심해라. 관절을 조심해야 됩니다. 관절 수술수, 디스크로 인한 수술수가 있을 수가 있다. 그 외에도 일지가 충분하게 되면 가족, 부모, 형제 간의 불화, 아니면 부모, 자식 간의 불화가 일어나는데요.
대체적으로 인목이나 신금 중에 이것이 식상일 때, 식신상관일 때, 본인 사주에서 이러면 자식과의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인목이나 신금이 인성일 때는 문서나 계약, 이사할 때, 아주 오픈할 때, 강공서에 계약할 때도 대단히 주의를 해야 됩니다. 만일 인목이라든가 금이라든가 목이 본인 사주에 예를 들어서 재성이면 편재 정제면 어떻습니까? 손재수, 재물이 나갈 수 있다. 사기당할 수도 있고. 자, 만일에 인목과 신금이 관성이면 어떻게 됩니까? 정관이나 편관이면 명예훼손이라든가 직장에서 어떤 부정적인 일이 발생합니다. 관제구설수라고 하죠. 자, 그래서 제가 인신충을 맨 위에 표기한 이유는 가장 빠르게 이 역마의 충이 나타나기 때문에 2월 4일 해가 바뀌면 바로 내년 2월 달에는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유심히 여러분들이 지켜보면은 이것을 피부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렇게 제가 알려드림으로 해서 이렇게 신금을 깔고 있는 일주는 주의를 하게 되면 전혀 이런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내일 비가 온다, 내일 눈이 온다, 일기예보를 들으면 우선 우산을 쓰게 되죠. 우산을 준비하면 비나 눈을 맞지 않는 것과 같이 아무리 교통사고가 일어나도 내가 미연에 차조심하자 이렇게 하면서 운전을 하면, 방어 운전을 하면 절대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배우자 불화도 미연에 막을 수가 있고, 그래서 이 사주라는 것은 이 액땜이라고 하죠. 미리. 그래서 이제 이런 신금을 깔고 있거나 사화를 깔고 있거나 미토를 깔고 있는 분은 해가 바뀌기 전에, 입춘이 오기 전에, 양력 2월 4일이 오기 전에 그 연초에 1월 달에 뭐 피부과에 가서 기미나 주근깨를 뺀다라든가, 치과에 가서 스케일링을 좀 한다라든가, 아니면 한의원에 가서 뜸을 뜬다라든가, 아니면 침을 좀 맞는다라든가, 부항을 뜬다라든가, 헌혈을 한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미리 이 부작용, 사건, 사고, 관제구설수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을사일주, 정사일주, 기사일주, 신사일주, 계사일주. 제가 왜 요거를 표기를 했을까요? 이민년이 오면 인사형이 작동을 합니다. 제가 한번 표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인사형이 작동을 합니다. 자, 인사형도 있고, 만일에 사주에 신금까지 있으면 인사신 삼형살이 작동을 하죠. 자, 인사형이나 인사신 삼형살이 작동을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일단 배신수라든가 사기수라든가 시기, 질투, 경쟁, 그 다음에 소송수라든가 관제구설수가 생깁니다. 법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자, 이 인사형이라든가 인사신 삼형도 대단히 주의해야 됩니다. 물론 아까 설명했던 신금이라든가 이 사화라든가 여기 미토가 일지에 있으면 가장 부정적입니다. 일지에. 두 번째는 월지에. 두 번째는 월지. 세 번째는 시지. 네 번째는 연지. 연지에 신금이라든가 사화라든가 미토가 있을 때는 그 부작용이 미미합니다. 아주 적습니다. 월지나 일지, 특히 일지에 있을 때 가장 작용력이 강하고, 두 번째가 월지에 이 글자가 있을 때, 세 번째는 시지에 있을 때, 시지에 있을 때는 주로 자녀, 자식, 이게 월지에 있으면 부모, 형제, 친척, 그 다음에 이게 일지에 있을 때는 배우자와 자신의 문제이기 때문에 가장 크게 발생하죠. 자, 그러면 인사형은 왜 인사형이라는 이 명칭이 지어졌을까요? 자, 인중병화가 있고 사중경금이 있죠. 인중병화와 사중경금은 병경충이라고도 하죠. 일명 화극금, 상극관계입니다. 인사형은 겉으로는 목생화지요. 겉으로는.
그런데 인목과 사화는 지장간에서 서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을 하고 있다. 서로서 형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부정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인사형이 된다고 해서 다 겁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인사형이 오면은 사주에 목이 강한 사람은 까딱 없습니다. 목이 강하면 사중경금이 이 인목 극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사주에는 목이 강하면 대단히 좋습니다. 목이 2개쯤 있으면. 목이 없는 분이 인사형이 되면 이제 부작용이 좀 커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것은 인사형이 되더라도 사주에 목이 있으면서 임수나 해수가 있으면 대단히 좋습니다. 임수나 해수가 있으면 왜 좋으냐? 조열하지요. 인목, 사화도 조열하지요. 그런데 사주에 임수나 해수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조후가 한 방에 해결되지요. 임수나 해수가 있으면 수생목, 목생화로 순환상생이 되고 조후를 해결해 주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생기질 않습니다. 인사형이 오더라도. 그런데 보통 사주를 잘못 배운 분은 인사형이 오면 겁부터 먹게 됩니다. 해결책을 줘야 되는데 겁을 주고 계명을 해라, 부적을 써라, 굿을 해라. 이게 바로 혹세무민하는 사이비가 됩니다. 그러니까 겁을 주지 말고 정확히 그 왜 인사형인가 이 지장간의 이 극작용도 설명해주고 이러이러한 부작용이 있는데 이거에서 급이 있다. A급, B급, C급 인사형에도 인신충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인신충도 충이 일어나더라도 합이 되면 사신합이라든가 이 합이 이루어지면 인신충의 부작용이 약화됩니다. 그래서 사주 전체를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데 그냥 인사용, 인사신 사명 이렇게 되면 겁을 주거나 겁을 먹거나 이렇게 되니까 이제 사주에 끌려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사주 증후군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주를 제대로 똑바로 알면은 겁을 먹을 필요가 없다. 든든하게 여유 있게 인신증, 인사형을 아주 요리를 할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사건 사고가 이제 일어나는 일주 중에 세 번째 을미, 정미, 기미, 신미, 개미, 일주. 여기 일주에 있는 경우가 가장 주의를 해야 됩니다. 왜? 인미, 기문이 발생하죠. 인미, 기문이 발생합니다. 인미를 기문이라고 하죠. 인미, 기문간살. 기문간살은 뭡니까? 심리적이고 정신적인 감정 기복이 커집니다. 그러니까 여기 미토를 깔고 있는 분들 일주에 이렇게 뜨거운 미토를 깔고 있으니까 한 성격을 하지요. 욱하는 성격들이 다 있는 분들입니다. 미토를 깔았다라는 것은. 그런데 인목까지 오니까 조열하지요. 인미, 기문간살, 기문, 귀신하고 노는 거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일주들이 이민년이 오게 되면 성격이 예민해지고 성격이 까칠해지고 예, 아주 까탈스러워지지요. 예, 너그럽게 넘어가도 되는데 그냥 꼬치꼬치 따지게 되고 좀 성격이 피곤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주색잡기라든가 어떤 이런 조열하고 아주 예민해지니까 성적인 집착, 성적 도착증에 빠져가지고 어떤 문제를 일으키고 특히 이 인미기문이라든가 자유기문이라든가 묘신기문이라든가 이런 기문간살은 결벽증입니다. 편집증이라고도 하죠. 예. 그래서 이제 고독하고 외롭고 어떨 때는 왕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겁을 주지 말고 약을 줘야 됩니다. 예. 병이 있으면 약이 있고 문제점이 있으면 반드시 해결책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인미기문간살이 내년에 오는 이 일주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해결책을 제시해야 되는데 해결책을 제시를 못하니까 이것이 이제 혹세무민이 되는 겁니다. 해결책은 뭐냐? 감각이 대단히 좋습니다. 이 인미기문간살이 있는 분요 손재주도 좋고 요리도 잘할 수 있고 취미로 요리도 좀 배우고
예, 이런 까탈스러운 예민한 성격을 요리를 배우면서 요즘 뭐 요리학원 안 가도 일단 유튜브에 요리를 배울 수 있죠. 그래서 취미 활동, 예, 이 조열하니까 뭐 반신욕을 한다라든가 족욕을 한다라든가 나중에는 뭐 여름철에는 뭐 수영장을 좀 다닌다라든가 취미 활동으로 그다음에 예술적인 감각, 음악, 미술, 체육, 노래라든가 노래 교실이라든가 뭐 그림을 그린다라든가 이렇게 예술적 감각으로 이것을 해소하면은 인미기문 같은 경우는 쉽게 없어집니다. 예. 그리고 인미기문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감각이 뛰어나기 때문에 특히 후각이 뛰어납니다. 사주원국이 인미가 있는 사람은 개코라고 하죠. 아주 냄새를 잘 맡습니다. 예. 반면에 인미가 되게 되면은 아주 두뇌가 총명하고 머리 회전 능력이 아주 임기응변에 능하고 이렇게 장점이 많은데 이것을 배우자나 자녀들에게 까탈스럽게 예민하고 깐깐하게 하다 보니까 이제 집안이 좀 피곤하게 되지요. 자, 그래서 일단 사건, 사고, 관제구설수의 인신충, 인사형, 인미, 기문. 물론 이 외에도 육식갑자 중에서 몇 개가 더 있는데 일단은 이렇게 15개, 육식갑자 일주 중에서 5개, 15개 일주들은 오늘 제가 강의했던 부작용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만 확실히 숙지하고 실천을 해도 까닭없습니다. 내년에 이민년에 큰 걱정을 안 해도 됩니다. 자, 그러면 반면에 상승운으로 발복하는 일주가 있지요. 약간 사건 사고가 발생하면 상승운으로 발복하는 일주가 있지요. 자, 갑오일주, 병오일주, 무오일주, 경오일주, 이모일주. 왜 여기다 표기해놨을까요? 이민년에 인목이 오면은 인호합이 되죠. 제가 칠판에 한번 표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민년에 오화를 깔고 있는 일주들은 인호합이 되지요. 자, 그 다음에 해를 깔고 있는 을의일주, 정해일주, 기해일주, 신해일주, 개해일주는 인해한목이 되죠. 인해한목이 되죠. 자, 이것이 일지에 있을 경우가 가장 좋고 이것이 월지나 시지나 연지에 있어도 좋습니다. 일지에 있으면 뭐가 좋을까요? 자, 일단 친화력이 있습니다. 사주에 충이 있는 분들은 이런 형이나 충이 있는 분들은 싸움딱 기질이 있습니다. 공격성이 있지. 그런데 이렇게 사주가 합의되면 공격적인 사람도 수비적으로 친화력으로 대인관계가 원만하게 바뀝니다. 예민했던 사람들이 약간 성격이 너그러워지지요. 합을 하기 때문에 배우자와 하합, 아주 소통이 잘 되고 각방을 쓰다가도 이렇게 화합이 잘 되고. 자, 그리고 특히 자, 이민년에 인목이 갑오나 이 오화를 깔고 있는 일주일만 되면 인호합화 약간 조열하지요. 예, 인목도 조열하고 오화도 조열합니다. 이럴 때는 월지에 임수나 해수나 그 월주에 임수, 해수, 개수, 자수라든가 진토라든가 이렇게 조를 해결할 수 있는 수나 진토나 축토 같은 게 있으면은 대단히 좋습니다. 더 좋습니다. 금상첨화라는 얘기지요. 자, 아래 을에나 이 해수를 깔고 있는 일주는 인해한목이 되는데 월지에 사화라든가 월주에 병화, 사화, 정화, 오화가 있으면 조를 해결해 주지요. 예. 그래서 일단 오행이 다 있으면서 조가 맞는 분은 금상첨화입니다. 자측의 사건 사고도 마찬가지로 오행이 다 있으면서 조후가 어느 정도 맞는 분은 이런 게 인신충이나 인사형이나 인미기문이 와도 겁먹을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오행구조격 사주가 중화됐다, 조후가 맞는다, 이것은 천복을 얻은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이론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는데 다음에 이제 기회 있으면 제가 각 이 유형별로 종합을 해서 실전 제가 이제 상담을 했던 가족, 자녀 사주라든가 부모님 사주, 가족 사주에서 각각 이러한 형태가 실질적으로 제가 사주 상담을 했던 그 명식을 예를 들어서 어떤 사건, 사고, 관제부설수가 일어났고 어떤 식으로 해서 이것을 미연에 대비, 방지를 할 수 있었느냐 실제 상담 사례를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해드리고 특히 액땜이나 개운법, 개인마다 사주마다 개운법이 조금씩 다르지요. 구체적이고 일단 개운의 효과가 뚜렷한 개운법을 알려드리는 시간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연말 이제 조금 있으면 연말 연시가 되는데 연말 연시가 되면 이제 이민년 내년에 운세를 많이 보시는데 자녀들의 그 진로 적성이라든가 입시 진로라든가 그다음에 12월 30일부터 1월 3일까지는 정시 모집 원서 접수도 시작이 되지요. 그래서 이제 정시 가군 나군 다군 자녀의 고3 재수생의 입시 진로 종합 컨설팅을 의뢰하는 분들도 부쩍 늘고 그다음에 가족분의 성인분들의 사업운이라든가 재물운이라든가 건강운이라든가 이런 사건 사고 관제부설수에 대해서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상담을 의뢰하시는 분이 부쩍 늘고 있는데요. 제가 연말연시는 다른 때보다 더 바쁜 관계로 일단 상담을 희망하시는 분은 제 동영상의 제목 우측 하단에 V자 표시가 있습니다. 제 유튜브 동영상 모든 동영상 아래 제목 우측에 V자 표시를 클릭하시면 상담 신청하는 방법과 상담료라든가 자세하게 안내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한번 클릭해서 읽어보시고 우측 상단에 제 연락처가 있으니까 일단 제가 바쁜 관계로 상담 신청 문자를 주시면 제가 시간 날 때 답변해 드리고 상담 스케줄을 잡아서 상담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심사원장의 2022년 이민년의 운세 사건 사고 상승 그 다음에 사건 사고 일주와 그 다음에 상승운으로 발복하는 일주에 대한 강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